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는 러브인 아시아 김재웅입니다. 박주아입니다. 러브인 아시아 가족들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입사한 지 시간이 좀 지나고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박주아 씨는 그래요? 최고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냥 아기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집이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그런 집이 별로 없어서요. 네. 그냥 우리 식구들 그냥 두 발 쫙 뻗고 편안히 잠만 잘 수 있으면 최고의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정말 멋진 최고의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요. 어떤 집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행복이 그려지는 곳. 예쁘게 해야 돼, 예쁘게. 베트남에서 온 김지연 씨의 집이다. 나 전에 이렇게 됐나? 응? 어? 나 전에 이때는 이거 우리나라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때는 이뻤잖아. 지금 살이 찌서. 나 왜 이렇게 됐노?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이서 안 그러나. 고기를 많이 사줄게. 한국으로 시집 온 후 많은 변화가 있던 시간. 빈 벽에 사진이 채워지듯 그녀의 삶에도 남편과 새 아이가 퍼즐 조각처럼 채워졌다. 사랑을 꽃피우면서 말이다. 거창의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연 씨네. 남편 이덕기 씨가 아침 인수를 맞으며 논에 나왔다. 우리도 아침마다 아침밥을 먹듯이 논도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둘러봐야 두름이 터지나 안 터지나, 물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덕길 씨가 출근 전 필수 코스로 둘러보는 곳이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시겠어요? 예, 그래도 뭐 애들 먹이 살려야 되는 뭐 이것저것 또 막 하고 해야지. 베트남 고향 언니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2006년에 결혼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셋이나 낳고 지금은 잘 야. 살고 있다. 와, 아들 삼형제. 출근 시간, 운전석엔 지연 씨가 앉고 덕길 씨는 보조석에 앉았다. 10분 거리의 출근길을 늘 함께하는 부부. 펭귄은 몇 번 떨어졌는데 저 베트남 말로 그 합격했어요. 한국말로 안 돼요. 힘들겠다는 운전면허를 적극 활용 중이다. 시장도 보고 애들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저 거창업에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저 선물해 줬어요. 돈 많이 벌어올게요. 네? 많이 벌어와요. 예. 돈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 금지야. 갈 때 조심해서 가. 매일 아침 남편 출근도 시켜주고 조금은 부족한 운전 실력도 키우는 중인 지연 씨. 나 초보예요라고 붙이고 다니시는군요. 집에 도착한 후 이번엔 새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긴다. 와, 아들 셋 키우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네. 형이 동생 먹여주네요. 남은 건 자기 입으로 쏙. 서로 돌봐주네요. 안 돼. 아이고. 안 먹어. 동생 예뻐해요. 근데 아지는 동생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지는 좀 그래. 어우 많아. 근데 여기 혼자 살니까 애들도 없으면 안 돼요. 심심해서 고향도 보고 싶어요. 애들도 있어요. 손은 많이 가지만 지연 씨에게 늘 힘이 되는 아이들이다. 잘 갔다 와. 덕분에 집어가. 평온이 찾아온 시간. 그러게요. 집이 좀 조용하겠어요. 네. 막내 정은이를 데리고 지연 씨는 감자밭에 나왔다. 텃밭에 감자 말고도 양파, 마늘 등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는데 농사 지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처럼 수확할 때라는 지연 씨.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세요? 먹지 않아도
많이 못 먹었어도 이렇게 하자면 보기 좋잖아요. 다행히 올해 감자 농사는 풍년이다. 드넓게 잔디밭이 펼쳐진 곳은 남편 덕길 씨가 근무하는 골프장이다. 10년째 골프장 코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잔디가 언제나 푸른 상태로 또 고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골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 이거는 이제 골프장의 페어웨이 장비예요. 예, 아주 다룰 때 잘 달아야 되고 능숙하게. 그린 위 홀 위치를 옮기는 작업도 도맡아 하는 덕길 씨. 잔디를 잘 아는 베테랑의 솜씨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야외에서 땀 흘려야 하지만 덕길 씨는 잔디를 자식들 돌보듯이 정성을 다해 다루며 즐겁게 일한다. 모두가 가족을 위해서다. 기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참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자꾸 욕심이 생기죠. 피곤해도 피곤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남편 덕길 씨. 그런 노력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는 중이다. 다음 날 오후 정군 정호 형제는 집 앞 우물가에서 재미난 장난감을 찾았다. 나도 줄게. 오, 저거 물 맑은 곳에서만 나온다는 다슬기 아닌가요? 형제가 재밌는 놀거리를 찾아냈네요. 한편 지연 씨는 집 근처에서 뭔가를 뜯고 있다. 이거 많이 본 나물인데. 이거 참나무냐? 집 주변 곳곳이 채소밭. 시골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먹어요. 다들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없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이들 주기에도 참 좋겠어요. 금방 채취해온 나물로 반찬을 만드는 지연 씨. 9년차 주부답게 능숙한 솜씨로 반찬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낸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름 뭐예요? 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 다 얘기해줘요. 시어머니께 전수받은 요리법으로 음식들이 완성되자 심하게 또 만드셨네요. 퇴근한 남편이 준비해놓은 음식을 차에 싣는다. 어디 가시나 봐요? 아빠. 예. 엄마가 반찬을 엄청 하셨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팔이 빠지겠어요. 온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갖고 향하는 곳. 음식 갖고 왔어요, 할머니. 얼마 전부터 읍내에 따로 나와 사시는 시어머니 댁이다. 지연 씨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니. 잘 살았어. 지금은 몸이 아픈 아주버니를 보살피기 위해 따로 살고 계시다. 못해도 일주일에 2번은 반찬을 해갖고 찾아뵙는다는 지연 씨네. 고기 맛있게 구워잉? 대박이다. 다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면서 가족애를 돈독히 한다. 아저씨는 또 네. 고기 좀 놔줘. 고기. 고기 맛있네. 가정은 이런 거 안 보였거든. 근데 야새 몸에 많이 좋아졌다. 어머니 밥 잘 해주니까. 밥을 더. 정근 아빠도 산 이렇게 치면 좋겠는데. 작았던 거 그런 거 끼리 가져와서 어머니 선할 때 한 그릇 잡숴서 갖다 주고 가고. 그래 고마워. 이래 사는 게 제일 여기 병원도 가깝고 그러니까 좋아. 배불러. 시어머니의 말끝에 눈물을 보이는 지연 씨. 여기 나와 계시는 게 마음이 좀 아프셔서 그래? 응, 안 됐어서 뭐. 냠냠냠냠. 새로 보면은 저거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이고. 근데 큰아가 좀 몸이 안 됐어서. 아니 어머니 여기 보내오니까 좀 나도 안 됐어서 저거 사는 거 보니까. 지연 씨 마음 한편에 항상 힘든 시간을 함께 해드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움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시어머니다.
내가 와가지고 고생도 하고 없는 집. 총책임을 지금 그래 잘 살고 어찌든가 가장 힘들고 그래 늘 고맙게 그래 살아래. 재수 씨가 총책임을 지금.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주는 가족이 있어 오늘도 행복한 지연 씨다. 남편 덕길 씨가 잔디에 가족을 위한 마음을 아로새기고 있다. 아빠 몇 점? 90점. 90점. 와, 점수 많네. 아빠 따봉이지? 아, 이야. 와, 하트가. 나 어떤 건데? 최고 큰 거. 중앙. 예. 이거 제일 마음에 드는데. 신경을 내면 잘했어. 최고 맛있을 걸라. 잘했어. 최고 났다. 아버지고 났다. 지금껏 갖고 온 가정의 행복, 사랑의 힘으로 더 큰 행복을 꿈꿔본다. 오래 먹어도 살자. 네, 오늘의 주인공 김지연, 이덕길 씨 부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연 씨의 사랑이 꽃피는 집. 네. 참 예뻤어요. 듣자니까 집을 직접 좀 꾸미셨다고요? 제가 꽂히는 집은 우리 아버지분이 산등집이에요. 도배 백집 같은 거는 그거는 집에서 하는 거는 좀 힘들어서 그거 못 하고 그 팔라는 거 못 사고 했었어요. 네. 얼마나 걸려가지고 집 고친 거예요? 한 5,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하루 한두 시간, 3시간씩 남편이랑 같이 하시니까. 아유, 남편은 아침에 논도 살피시고 네. 출근하시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 이제 한두 시간씩 부부가 함께 네. 이제 칠도 같이 하고 이러신 거군요. 네. 저 댁은 집만 예쁜 게 아니에요. 마당도 예뻐요. 마당에 그 잔디를 하트 모양으로 깎으신 야.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네. 신기해요. 정말 정성이 안 들어가면 뭐든지 자기들한테 답을 못 주걸래요. 비료도 쳐야 되고 영양제도 줘야 되고 뭐든지 우리한테 답을 주는 거죠. 논에 가면은 가을 되면 타작하면 벼도 메뚜기도 잡지.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을. 예. 네. 자연에서 아주 큰 걸 배우고 계시네요. 네. 내 가족 5명을 새긴다 생각하니까 네. 그 하트 모양이 나오나 봐요. 네. 야, 이렇게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살고 계신 네. 멋진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러브인아시아 가족들은 집을 어떻게 꾸미고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수공예나 십자수 같은 거는 가르쳐줘요. 저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집을 많이 꾸몄어요. 근데 시집 와서도 처음에 좀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파에 뭐 쿠션 같은 거나 덮개 같은 거는 했어요. 직접 만들어서. 지금은 좀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여유가 이렇게 되면 직접 이렇게 꾸밀 생각이 있어요. 십자수를 놓는 마리아 씨의 모습 상상이 갑니다. 우아할 것 전 같네요. 진짜 잘해요. 진짜. 그래요? 네, 진짜 잘해요. 네. 난유혜 씨는요? 네, 저는 집에서 화분에 그냥 상추랑 토마토, 고추, 오이 같은 거 직접 키워요. 자연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연 씨님 만날 보니까 무척 부러워지네요. 네, 감자가 막 나오잖아요. 네. 상추의 참나물에 정말 부럽더라고요. 원지윤 씨는요? 그러니까 저는 꾸미기로 했는데 남편하고 도배를 직접 했어요, 한 번. 쉽지 않은데. 예. 네, 근데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직접 같이도 내 집. 근데 벽지만 바꿔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내 집이 아니라서 그거 좀 아쉬운 거예요. 네. 올해 그 집에서 사시길 저도 기원해 드리고요. 도배도 네. 새로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화면 통해서 본 지연 씨의 모습이 참 밝았어요. 네. 한국에 적응을 참 잘한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어머니 대답해줘요. 또 놀이터 같은 데도 어머니 놀 때 있잖아요. 점심에 노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어머니 제 데려가요. 네네. 거기 요리도 해먹고 뭐
다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고 또 한국말도 배우고 또 목욕탕 같은 데도 어머니도 데려가요. 서로 때 밀어주고. 아, 둘이 헤어지고? 정말 친해지셨겠네요. 정이 쌓이겠네요. 네.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으면 속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러브인아시아 가족들도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면 누구 있을까요? 저도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과일이나 이렇게 채소 이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해를 이렇게 못할까 봐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큰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정말. 네. 저는 시누이가 4분이 계시는데 네. 항상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시누이가 아니라 그냥 친자매 같은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시댁 식구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남편 입장에서 좋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랑 그 사이가 좋고 서로 막 등 밀어주는 사이고 아들 셋 낳아주고 아내한테 항상 고마우시겠어요. 정말 우리 아내 정말 너무 사랑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네, 제가 또 어디 아픈 데나 이런 걸 내가 내색은 안 하는데 어떻게 눈치챘는지 자다 일어나면 파스 냄새가 솔솔 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물에 붙여주고 간 거예요? 잘 때? 네. 근데 아침에 어깨가 많이 아팠는데 갑자기 깨우는 게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네요. 네. 아들 셋 재워놓고 또 남편 어디 아픈지 귀신같이 알고 다 발라주신 거네요. 예. 지연 씨는 주위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 같이 베트남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가기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그 어른 있으니까 아버지 나 고향 가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가자고 나도 가서 구경 좀 하고 사동 좀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게 자랐을 것 같아요. 한국 잘 시집 잘 왔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그러면 지금 지금은 없었어요. 돌아갔었어요. 3년 전에. 많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 그냥 산소 찾아뵙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 인주인 한 2번, 3번 나가요. 자주 가시네요? 네, 거기는 우리 밭에 있었으니까. 가까운 데 모셔서? 밭에도 인 좀 하고 아버지도 인사 좀 하고. 아버지한테 인사할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아니요, 막걸리하고 오징어 같은 거도. 생전에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시부모님이 친정을 방문하는 경험이 이렇게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러브인아시아 가족분들 있으세요? 2008년에 시어머니랑 친정에 갔다 온 적 있어요. 이제 의사소통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했는데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도 친정 엄마가 식사하세요, 사부인 이렇게 하시면 시어머니는 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부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막 웃으면서 그래도 의사소통이 안 돼도 마음이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딱 좋았어요. 정말 딱 신기하고 좋네요. 네, 저희 아버님은 정말 페루를 자랑하세요. TV에 나오면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페루 대해 많이 알고 계셔서 한번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네. 사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되는 게 가족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오늘 나오신 지연 씨의 친정 가족을 만나러 베트남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호치민에서 3시간 거리,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의 대표 도시는 건터이다. 도로만큼 수로가 발달하여 독특한 수상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지연 씨의 고향집은 이곳에서도 2시간 더 들어가는 렁슈엔에 있다. 몇 년 만이야? 7년 만에. 7년 만에. 밤새도 울었어요, 그냥. 집에 간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 좋아해요. 손자 보고 싶다고 날마다 전화 와요. 그런데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을 갑자기 차들이 가로막는다. 엄마 저거 뭐야? 이 큰 배. 이 배 건너가요.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들어가요. 배로 메콩강 줄기를 건너야만 하는 고향집 가는 길.
승선을 기다리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드디어 승선이 시작됐다. 이젠 고향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지연 씨네 차량이 승선하기엔 줄이 너무 길다. 줄이 엄청 긴데요? 차 엄청 많아요. 한참 기다릴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아요. 어둠이 깔린 후에야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지연 씨네. 고향 가는 길은 그동안 못 가고 기다렸던 7년만큼이나 아득하기만 하다. 무사히 강을 건넌 지연 씨네 다시 차로 40여 분을 더 이동 중이다. 드디어 차에서 내린 가족들. 그러나 또 배를 탄다. 또 배를 타요? 고향집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다. 아, 정말 노래도시답게 차 타고 배 타고 갈아타고 만만치 않으셨겠어요. 어둠 속에서도 고향집이 가까워짐을 느끼는 지연 씨.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늦은 시각 고향집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배. 선착장에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작은 오빠다. 다른 가족들도 오래전부터 지연 씨네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친정 부모님은 처음으로 막내 손주를 품에 안아본다. 많이 늙었어요. 아버지 많이 늙었어요. 엄마도 많이 늙었어요. Dạ con. A버지 임신 해달 봐요. 네. 임신 느낌이요. Thấy quá mừng luôn rồi. Rất hãnh diện thấy rồi. Mình đã quá mừng. 아, 네. Mình nói như coi như là như ăn. Như ăn. Ở bên này thiếu ăn.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조상님께 기도를 드리는 부부.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이다. 어찌 붙이는지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 전에 제가 처음 오는 한국 사진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예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노? 지금도 예쁘세요. 멀리 시집간 딸에 대한 그리움을 사진으로 달래온 친정 부모님. 남편 잘 만나서 그랬나? 아이들은 금세 사촌과 친해졌다. 말이 안 통해도 금방 친해지네요. Ba mẹ trăm năm mạnh khỏe. 먼 길 달려온 딸네 가족을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둔 음식.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다 함께 먹는다. 많이 먹고 산죠? 산죠? 내가 알죠? 아유, 감사합니다. 지연 씨가 친정집에 못 와보는 동안 두 오빠는 결혼을 했다. 동생을 볼 수 없었던 결혼식이 못내 아쉬웠다는 오빠들. Bé Tư không có về được á, anh có buồn không? Cũng hơi buồn. Thôi thôi hả? Có mong em về không? Cũng mong lắm chứ mà tại nó bận một chuyện quá rồi nó không về được rồi. Đợt này nó mới về được rồi rất là vui mừng. Cũng nhớ lắm mà nghe nói về được cũng mừng. Gặp được trên xe về là thấy là mừng. Nhà thì ít chị em á, cũng nhớ dữ lắm. Em mình đi xa mình cũng nhớ dữ lắm luôn. Cũng buồn nữa giờ em về rồi. Lâu lâu mới về lần thôi chứ về hoài thì đường xa xôi không có tiền đâu về. Chị nữa, chị trúng số được tắt gì cho cái người cưng đi về. 오랫동안 못 보고 그리워했던 만큼 기쁨이 더 커진 만남. 가족들은 밤이 깊도록 행복함을 만끽한다. 고향집에서의 첫째 날이 밝았다.
와. 집 뒤에 있는 양식장에서 남편 덕길 씨와 큰아들 정군이가 뭔가를 하고 있다. 톡톡톡톡 때리면 뭐가 나와요? 이거 어구 됐다 맛있겠다 그죠? 미끼를 달아 고기 무지 미끼 안 달으면 고기 물겠나?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다는 기라. 미끼를 슈. 올라갔대. 양식장이니까 곧 낚이겠죠? 남편 덕길 씨만의 특별한 낚시법이 등장했다. 예, 시골에서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던지하고 붕어하고 메기 잡고 이랬어요. 겨울가에서. 큰 거 잡은 거는 베트남에서 잡은 거 같은데. 그때 정군이는 몇 살이었는데? 그때 몇 살이었대? 2살. 근데 기억이 나? 네. 와. 따던데. 근데 너 키운 보람이 있다 아버지가. 이야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 귤과 건상은 못 잡을걸. 뒤늦게 합류한 정호는 아빠가 고기 잡는 걸 아직 못 봤다. 빨리 구경해보고 싶은데 영 소식이 없어 섭섭해하는 중이다. 뭐 물리나 보다. 와.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있었잖아. 안 속네요. 뽑아놓은 거예요? 네. 에이, 정호에게 낚시 실력을 뽐내려다 실패로 돌아간 덕길 씨의 장난. 그래서 애들은 못 속인다. 쏘인데 쏘이. 몇 마리? 한 마리. 내내 많이 잡다며 왜 한 마리야? 오늘 저녁 먹을 수 있겠나? 아니야. 그거 그런데 커. 그래서 저녁으로 먹을 수 있어. 그랬어. 아빠 고기 잡으니까 좋아? 응? 좋아? 한 마리가 잡힌 이후론 전혀 입질도 없는 상황. 월척의 소식은 올까? 그럼 한 마리로 파티하면 한 마리도 파티 하나. 아빠 시장에 사올게 안 되겠다. 아빠가 시장 사온대. 큰일 났다. 삼촌 불러라. 삼촌아! 고기 잡아줘! 조카의 간절한 마음에 동했는지 외삼촌들이 등장한다. 멋져요. 예전엔 친정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양식장이었지만 요즘엔 벌이가 시원치 않아 가족들이 먹을 양만 키우는 중이다. 오빠 5명 먹겠어. 기대가 돼요. 엄청 큰 거는 산것 같아. 낚시할 땐 없던 물고기들이 그물 속에 한가득이다. 완전 신기하지? 뽀뽀다. 이게 다 고기예요? 오, 크기 보세요. 와. 덕길 씨가 힘을 붙일 정도로 녀석들은 펄펄 날뛴다. 어이구. 방콕이지? 저 할아버지가 있겠어. 할아버지가 저 무조건 먹으려고 이렇게 키워놨네. 우리 파티하자. 옛날에 엄마 어렸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었어. 많은데? 파티를 하고도 남을 만큼 큼지막한 녀석들이 넘친다. 그야말로 고기 풍년이다. 저쪽에 찍게. 엄마 저쪽에 놔둘 거야. 망했어. 완전 기분 좋아요. 옛날 생각이 나요. 물속 어디 숨었다가 이렇게 나타났을까? 고기들의 종류도 다양하다. 무서워. 저거 가고 노잖아. 작고 특이하게 생긴 깔라오기 임은 두 아들의 눈엔 마냥 신기한 듯하다. 가시 만지면 안 되지? 가시 이거 괜찮아? 한편 사위 덕길 씨는 땡볕 아래에서 숯불을 준비하고 있다. 구이는 잘해 먹지 않은 친정 식구들에게 맛있는 생선구이를 선보일 생각이다. 베트남 이름 깔러. 갤로? 깔러.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도 하고 썼어요. 아니 오랜만에 왔으니까 시큼하게 시켜 먹어야지. 그거 했을 때는 뭐가 안 들어가요. 고추장 갖다 주라. 참기름 갖다 주라. 대답해봐. 맞아 맞아. 뭐가 얘? 남편 고기 굽는데 땀도 안 닦아주나? 닦아줄게. 줘봐. 아유, 이 아들 셋 키운 부부의 사랑 표현이군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찌찌거리지 마. 안에 안 지우면 어떡하네.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스.
맛있게 드세요. 드디어 완성된 생선구이. 과연 가족들은 맛있게 먹을지 궁금하다. Chồng con ơi, về nướng thử cho ba với mẹ ăn đó. Ăn thử coi sao, ăn ngon không? Thử ăn ngon không? Ăn ngon nữa làm ăn nha. Ăn làm ăn nhớ còn dễ nha. 우선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제일 먼저 권한다. Hồi xưa giờ chưa có nướng. Tay nghề của em dễ hả? 덕길 씨가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생선구이에 관심을 보이는 가족들. Lấy xe bánh tráng kìa gói vô. Ngon lắm. 서형에게도 예쁨을 받는다. 자기 못 만든다. 오랜만에 와시니까 많이 물 줘야지. 또 쌈 만드는 거야? 이야. 와. 처가에 와서 잘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지연 씨는 갖은 재료를 넣고 사랑까지 덤으로 얹어 월남쌈을 만들어준다. 베트남 정통 월남쌈을 보네요, 지금. 날로 가서 너 좋아하시네. 됐다 맛있다. 맛있는 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마냥 행복하다. 이른 아침, 지연 씨가 언니와 함께 어디론가 향한다. 목적지는 렁슈엔 수상시장. 오랜만에 자매끼리 데이트를 하며 고향의 풍치를 느끼고 싶어서다. 아, 이게 바로 수상시장이군요. 과일인가요? 과일을 파는 많은 배들 중에 한 곳을 선택한 지연 씨. 바나나 통째네요, 이거. 신선한 과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수상시장의 큰 매력인데 지연 씨가 이 배를 선택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제가 또 애기 키우니까 여기도 몬속에 장사하셔서 또 좀 보기 좀 힘드는 것 같아서 여기 살게 됐어요. 몇 개월째? 7개월밖에 안 된대요. 7개월 귀엽죠? 제가 딸 없어서 딸 보기 예뻐 죽겠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반갑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 게 지연 씨의 마음. 한동안 못 와본 수상시장은 지연 씨에게도 신기하기만 한 듯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다. 배를 타고 장을 보는 거네요. 지나가던 지연 씨의 발길을 잡은 과일 네기마. 속살이 달걀 노른자처럼 노란 것이 특징이다. 옛날에 많이 먹는데 이게 한 20년 됐나? 20년 됐나 그 만나 같아요. 웃기다. 기분 좋네요. 기분가 봐요. 웃긴 상황. 한쪽의 배가 눈길을 끈다. 배 위에 솥도 걸려 있고 뭔가 끓고 있는데 베트남식 죽 짜오롱을 파는 배다. 배 위에서 저런 걸 다 판다니까 진짜 오랜만에 신기해요. 고향의 별미를 맛보는 지연 씨. 맛이 어때요? 괜찮아요. 국수도 들어가고 숙주. 이거는 돼지가을 같은 거. ngon hơn trên bờ. ngon hơn trên bờ hả? Không mà bán không đẹp chứ bộ. 이거 가요. 와, 진짜 없는 게 없고 좋네요. 또 와요. 이거 커피인데요. 커피. 커피까지. 커피 지그리 밑에 꽃만 살리는 괜찮아요. 와, 대박 크다. 직접 내리는 커피에 시원한 얼음까지 갖춰진 배. 여느 커피 전문점 부럽지 않을 정도다.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요?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수상시장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와. Chị bán giấc sáng chị khoảng mấy giờ chị thức chị? Dạ, cái 4 giờ là thức dậy, sớm mà 2 rưỡi là ra nấu nước, chăm phê rồi tới 4 giờ mình đi bán. Bữa nay bán cái gì cái vậy? 강이 사람들 삶의 터전이 되고 그들은 강가의 풍경이 된 렁슈엔 수상시장.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있기에 이곳 사람들은 고대도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같다.
시골길을 달리는 지연 씨네 가족. 10년 만에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다. 기분 완전 좋아요. 기뻐요. 어떻게? 언제 할머니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기회 돼가지고. 어렸을 때 지연 씨를 키워주시던 외할머니. 10여 년 만에 보는 정말 그리웠던 얼굴이다. 카메라를 보셨어요. 네. Bà thấy hình như bóng không à. Nhà bây giờ thì dầm. Nó cũng già theo ông ngoại với bà ngoại luôn rồi hả? 세월이 흘렀어도 외할머니 집의 정취는 그대로다. Ngoại cưng á, trời thấy hình không à, trời ơi y Giang hả, khác lúc nào hết trơn á. Giờ nó già đó, già hơn chắc trước rồi. Rồi cháu tao, cháu gái, trời ơi tôi thấy hình không à, không thấy gì cả giờ. Mà chị đến tới hôm qua hả? Con gì ngày hôm qua, hôm kia. 정말 좋으신가 봐요. Còn ngoại. Nào lớn Dạ mà cũng không biết già lắm rồi. Cái gì ở đây à? 지연 씨는 오랜만에 찾아뵙는 외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외할머니가 다리를 아파하신다는 소식에 남편과 상의해서 마련한 찜질기.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송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준비한 선물. 부부는 꼼꼼히 시범을 보여드린다. Thích dữ lắm chứ. Trời ơi con cháu nó cho mừng dữ lắm. 조촐한 다과상이 차려지는 가운데 정호는 뭔가에 단단히 심통이 난 모양이다. 무슨 일일까? 홍이 아이스크림 2개 들고 있는데요, 지금? 동생 없어요. 아, 저걸로 기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요, 표정이. 나 사준대요. 해결 방법은 형과 똑같이 사주는 것뿐. 두 개 먹어. 4개 알아서 4개를. 이번엔 주인 아저씨가 더 신경 써서 듬뿍 준다. 아, 보고 계셨구나. 예. 정호의 기분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 이번엔 뭘까? 온 동네가 음악 소리로 요란하다. 저렇게 크게 음악을 틀시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아요, 누가 오셨는지. 찐빵 아저씨요? 외할머니 집에 오면 어렸을 때처럼 먹을거리가 많아지는 듯하다. Cá nhiêu tiền vậy chú? Bánh 10.000. Bánh 10.000 hả? Bánh ngon chú? biết liền. Cái này là 찐빵 하나로 고향의 맛을 느껴보는 지연 씨. 푸짐하게요. 메추리알. 메추리알하고 베트남 고쌍이라고 해요. 고쌍. 하고 파 같은 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찐빵이랑 많이 다른데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Bánh bao của anh cũng có mà nó không ngon. 어느새 저녁이 됐다. 그렇지만 지연 씨는 외할머니 곁을 떠나지 못한다. Trời ơi, vậy là vui gì đâu vui. Vậy mừng con cháu lên không được ở bữa nào hết trơn. Con đi mãi bên này giữ sức khỏe. Thôi con về cũng khỏe nha. Về cũng lo mần ăn rồi nuôi con cho học hành cho nó cho chốn nha. Dán mần cho con nó học hành. Đẻ được 3 đứa phải đẻ 1 đứa nữa, con gái nữa đi. Nó cơm nó nuốt rồi ra mày ăn. 우리 할머니 맨날 단 하나도 나눠요 자꾸. 아니 제가 농담해서 하나도 나면 할머니 키워줄래요 그랬는데. 짧은 만남의 시간이 끝이 났다. Mình giỏi nha con. Cưng quá. Thằng nhỏ nó cưng rồi. Nhỏ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지연 씨네 가족.
외할머니께서 늘 건강하시기를 자꾸 뒤돌아보며 발길을 옮긴다. 모처럼 지연 씨네 친정집에 사람들이 북적인다. 음식장만도 한창이다. 친정어머니의 진두지휘하에 잔치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큰 행사에 빠질 수 없는 통돼지국도 준비시켰다. 와, 잘 구워졌네요. 돼지가 아주 기쁘게 웃고 있어요. 좋은 날인가 봐요. 얼마 전에 지나간 막내 손주 정은이의 돌잔치를 친정 부모님이 손수 준비해 준 것이다. 가까운 친척들도 축하해주기 위해 모두 모였다. 하나, 둘, 셋. 고생 많이 해서 사랑해. 정은이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 덕길 씨. 이어진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 시간. 한국식 돌잡이인데 돈 잡았네요. 엄마가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벌써 엄마 못 본 사이에 벌써 잡았어요. 못 잡았어. 바닥에 떨어졌어. 순식간에 지나간 돌잡이. 부부는 아쉬움에 다시 한번 돌잡이를 한다. 흙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다. 땅이 살아야 뭐든지 곡식이 잘 돼요. 땅이 죽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이번엔 부모님 마음을 좀 알아줄까요? 재도전하는 거죠? 이거 할래. 뭐 잡을 거요? 요거? 다 잡아. 응? 이번에도 역시 돈을 잡은 청은이. 아이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가족들의 웃음이 터진다.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Trẻ còn chở người nạp nước mà cất chờ nó kính đây hả? Thấy cháu mà ngồi lên nó bóc cái tấm tiền nó thấy vui lắm đó. 2 lần là thấy bóc 2 tấm tiền không rồi đó, rồi cha mẹ nó được có tiền nhiều. 오랜만에 떠들썩해진 친정집. 웃고 즐기며 또 하루가 지나간다. 외출 나갔던 덕길 씨가 무언가를 싣고 온다. 이게 뭐죠? 뭘 사신 것 같은데 크네요. 통?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운반할 수 있는 커다란 통. 이게 금속이라 조심스럽게 옮겨 집 마당에 위치시키는데 어떤 용도로 쓰일지 궁금하다. 받침대도 있고요. 이거요? 이거 문통이요, 문통. 문통. 예. 우리 집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비문요. 비문에 먹는 문. 예.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고향집은 빗물을 모아 식수로 쓰고 있다. 남편 덕길 씨는 이번 방문 동안 처가의 가장 중요한 걸 해결해드리고 싶었다. 처갓집에 이런 게 제가 하나 해준다는 게 이거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거든 사실은. 지붕 물바지를 호스로 연결하고 빗물을 물통에 담는 시스템. 온 가족이 협심해 물통 설치에 매달린다. 2시간여 땀을 흘린 끝에 물통이 설치가 됐다. 덕길 씨는 새로 산 스테인리스 물통이 잘 쓰이길 바란다. 어머, 비와요? 사위의 마음이 통했을까? 비가 내린다. 정말 시원하게 내리네요. 이거 물통 잘하면 차겠는데요? 그러게요. 설치하자마자 비가 오다니 좋네요. 비가 그친 후. 자, 물! 개통! 물 받아주세요. 성공적인 물통 설치를 알리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제부터는 물을 풍족하게 쓸 수 있게 된 기념으로 물을 뿌리며 축하 세레모니를 하는 가족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장난이 점점 심해지죠. 그러게요. 와. 아이고. 이제 샤워까지 하시는군요, 거의. 한바탕 물소동이 벌어진 고향집. 물 하나로 가족은 더없이 행복해졌다. 한국으로 가기 전 가족 여행을 떠난 지연 씨는 여행지는 핫띠엔 해변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보내기로 한 가족들. 어린아이가 된 양 신나게 논다. 친정아버지도 간만에 큰 소리를 내며 웃으신다. 큐브 타고 오시네요. 이번 처가 방문으로 친정 식구들과 한층 가까워진 덕길 씨. 아내 오빠들과 남자 형제 마냥 물장난을 치며 논다. 물놀이로 출출해진 배를 신선한 해산물로 달래는 가족들. 후회 없이 즐겼기에 다 함께 축배를 든다. 같이 있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진 가족. Cảm thấy vui, hứng thú trong người. Em mình đi về mình cảm thấy buồn, tại vì lâu ngày quá chị em mới gặp mặt mà bây giờ chơi được có mấy ngày thôi, cảm thấy rất tiếc. Tiếc phải được chi mà phải chi mà được ở lâu lâu một tí. 가족들은 짧았지만 행복한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여명은 조용히 다가온다. 가야 할 시간이 됐다. 헤어지는 슬픔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친정어머니. 지연 씨도 어머니를 생각해 최대한 슬픔을 누르며 담담하게 떠날 채비를 한다. 지켜보는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Chị lì xì cho em tiền mới nè, chị để dành tiền mới chị lì xì cho em nè. Nè, cầm một quả. Thôi cầm đi. Cảm ơn. 동생네 가족에게 마음의 선물을 전하는 언니. Về mà ăn có tiền như là tấm tiền này gì đó ha. Làm thiệt là nhiều tiền ha. Lần sau năm về quê ha. Về quê thăm ba mẹ ha. Chị cũng nhớ là em nhiều lắm đó. 타고 갈 배에 짐이 실리고 떠나야 할 시간도 다 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를 안고 있던 친정아버지.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고 만다. 칠 7년 만에 왔던 고향,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지연 씨는 훔쳐도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어쩌지 못한다. 지금은 슬프고 가슴속 그리움은 벌써부터 피어오르지만 또다시 만날 날은 올 것이기에 가족들은 끝까지 지연 씨에게 손을 흔들어준다.
네, 이 배 위에서 손을 흔들면서 네. 작별을 했습니다. 지연 씨 친정집 다녀온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 엄청 기뻐요. 오랜만에 가서 엄마 아빠도 뵐 수 있는 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년 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좀 기분 좋아요. 정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지연 씨가 화면 보다가 울어가지고 목이 잠겼어요. 예. 그 전화로만 통화하다가 이제 할머니 10년 만에 만나서 정말 반가웠겠어요. 네. 무릎 편찮으셔가지고 선물 드렸잖아요. 네. 잘 쓰고 계시나요, 지금? 네, 좋대요. 얼마나 애지중지 그 찜질기 네. 잘 챙기고 계실지 상상이 갑니다. 아마 네. 동네방네 자랑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남편분은 아주 처가에서 아주 잘 지내시던데요. 이상하게 처갓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입에 다 맞아 음식이. 예, 아주 좋아요. 네. 또 가시고 싶으실 만큼 뭐 즐거우셨어요? 아, 당연하죠. 만약에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베트남에 제2의 고향을 만들고 싶어요. 그 떠나던 날 언니가 이렇게 새 돈 바꿔와가지고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둘째 아이인가 첫째 아이인가 돈 받더니 막 우는 거예요.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친척들하고. 네. 우리 둘째 정호 엄마도 언제 베트남 가요 그랬는데 네. 다시 가고 싶대요. 두 분 앞으로 어떤 바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애들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거 제 꿈이에요. 또 항상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 남편 산 한 10kg 넘게 10kg 정도 찌죠 좋겠어요. 10kg이나요? 지금 너무 약해서 자기 아니 나 좀 떼줘라. 네. 남편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 해온 것처럼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10kg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럼 일단 5kg 늘리시는 걸로 결론을 내려보죠. 네, 그 남편분의 체중 증량과 또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